지방 분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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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여정하고 악수한 사진 다 보셨죠? AP통신하고 런던에 있는 이브닝 스탠다드가 히스토릭 핸드쉐이크다, 역사적 악수다, 세계의 악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역사적 악수를 넘어서 역사적 화해와 평화로 갈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행복의 시작,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앙정부가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합니까?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노인복지연금 똑같이 나와주는 것 이외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남의 해남은 출산율이 2.22입니다. 세종시는 1.8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에 복지권을 돌려주어서 노인이 많은 도시는 노인이 많은 거에 맞게, 인구 구성에 맞게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내 삶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무리 애써도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을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이명박이 물론 잘못했죠, 민영화. 또 하나 잘못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냐, 돈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하수 광고도 니들이 고치고 지하철도 니들이 사서 해결하라. 그래서 특별한 시에는 너희들은 특별하니까 돈을 안 주고, 어렵게 사는 시도에는 돈을 줘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대전시가 105%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120% 목표를 달성합니다. 경기도가 현재 5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은 어떤 설날이어야 하죠? 떡국을 2그릇씩 잡수세요.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힘내라고 떡국 한 그릇, 이웃들과 함께 떡국 돌려서 지방분권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 반드시 이룩하자고 떡국 먹으면서 맹세하는 설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핵무기 금지 운동과 198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핵무기 반대 국제의사회 두 단체를 불러서 평화올림픽을 위한 성화봉송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한 얘기가, 내가 지금 이 나르는 성화는 단순히 성화를 나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를 위해서는 희망을 나르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책임을 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버스킹이, 저는 현 세대를 위해서는 희망을 나르고 책임을 나르고 자치를 나르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떡국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2월달에 끝장 봐야죠. 3월달에 끝장 봐야죠. 반드시 끝장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뭐 해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 저거 국민들이 하잖아요. 2월달, 3월달에 떡국 먹고 나와서 반드시 호원 세력 먹어내고 국민개헌 이룩합시다, 여러분. 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 다 보셨죠? 멋있었죠? 네, 그 드론이 오륜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5G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IT 산업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어제 보여준 그런 정말 멋진 그 개막식이었고요. 어제 그 개막식을 중계하던
한 이탈리아의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 나라는 촛불로 부패한 고위층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폭력 없이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다. 그래서 남과 북도 지혜를 발휘해서 아마 전쟁 없이 남북 통일을 평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자의 해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촛불 광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을 이룬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방 분권을 외칩니다. 이제 지방 분권,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세계일보, 지난 1일 세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 지방 분권 개헌 우선 추진을, 그리고 10명 중 7명이 지방 분권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권을 확대하는데 공감한다. 지금 현재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60% 정도가 지금 현재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많은 그 개헌 특위가 운영이 됐지만, 지금 이 지방분권을 한다고 말만 해놓고 특히 야당, 자한당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야당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다, 뭐 이러한 분석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꼼수를 피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위에 정말 떨면서도 1년 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서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한테 소개할 때 저더러 쥐를 잘 잡는다고 했는데, 제가 양력으로 쥐띠입니다. 제가 쥐띠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쥐를 잡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살짝 지금 가려져 있긴 한데요.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상당히 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들어간 거니까 어떠한 서류에 근거를 해서 이것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이면요, 정말 이거는 좀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이 어떤 뭔가를 위해서 재벌 기업들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가 다스에 투자한 140억 원을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그 140억 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까지 재벌 기업들한테 이것을 내게 하고, 그리고서는 뭘 해줬느냐? 현재 이렇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09년도 12월 달에 사면이 됐거든요. 원포인트 사면. 그런데 2009년도 3월 달에 이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2009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뭘 하나 해주고 또 뭘 돈을 받는, 이러한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던 지난 9년이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참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또 지방분권이라는 개헌과 관련된 풍선을 들고 표지판을 들고 이렇게 함께 가는 이 시민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춥지만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또 손을 부비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을 바꾸는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지방분권 개헌 이거 3번 외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가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지지난이죠. 겨울에 저희들 1700만 시민들이 적폐청산하자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자면서 농성하고 그리고 저도 마이크를 잡고 했다는 것이 이제 2년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5차 이 모임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1700만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개헌이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모임이어서 저는 또한 제 다음 연사입니다. 박원순 씨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탄핵을 이야기했던 촛불 집회 이상의 오늘의 분권 모임이 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춥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모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사실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쑥스러웠습니다. 구호 중에서 국회는 개헌안 발의하라 라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1기 국회 개헌특위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책임을 느끼고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개헌특위에서는 많은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권, 분권에 대해서는 정도와 수준의 차이지만 개헌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모든 합의들이 단 한 사람, 홍준표 대표 6월 지방선거 때 못하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리 제1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야망인 개헌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지난 후보 때 약속했던 그걸 지키지 않는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성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 지난 연말 시민께 물어봤습니다. 이번 6월 선거 함께 개헌해야 되겠냐? 82%의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거듭 강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명분 근거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6월 선거에서 우리는 분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추진본부의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김현배 청장님, 재정결 대표님 추워서 코가 빨개지고 있지만 오직 분권의 일념으로 많은 자치단체장님들,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자치단체장 분들이 분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정, 시정을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호응을 해주신다면 바로 필요한 행정, 시정, 도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국가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도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시군이 일을 하고 시군이 못하는 국방과 외교는 시도에서 하고 그 시도도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하자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분권은 완벽하게 실현된다. 그래서 다른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넣자. 저는 그렇게 주장했고 1기 개헌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회가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약속했던 6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도 3월 초, 2월 말 많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3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을 보고하고 대국민 확실한 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국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을 발의하냐 안 하냐는 것은 3분의 2 찬성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정부라도 나서서 확실하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권에 대한 오늘의 여러분들 뜻이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경기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31개 시군, 복지에 대한 것, 가정여성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 보조에 대한 것은 31개 시군이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축산을 왜 도에서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야 합니다. 20개 출연기관 반드시 도가 가질 필요가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일선의 자치단체 시군에 내려보내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을 또한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저희 당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 분권형 당원을 만들었습니다. 분권은 다른 게 아니고 공천과 당무에 대해서 참여권을 일선에 전국의 신호당 253개 지역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당에서도 이제 분권을 실천해야 됩니다. 중앙당이 잘한다. 행정편의와 효율성 그리고 익숙함은 전혀 통용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쟁력, 무엇보다도 시민과 당원분들이 필요한 그런 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중앙당에서 시도당, 그리고 지역인으로 넘기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분권을 해야 된다고 전해철 인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네, 개헌입니다. 그죠? 여러분 1년 전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추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그때 정말 많이 외쳤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외친 구호가 헌법 제1조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권력은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벌써 헌법이 개정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집 40년. 집도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낡고 비좁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걸 수선해야 되겠죠. 헌법도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국민들의 세월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헌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요? 자치분권 개헌이죠. 예, 국가 권력 구조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새롭게 집어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치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 제가 서울시장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 헌법의 구조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뭘 제대로 해드리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메르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메르스가 이렇게 크게 번졌을 때 정말 중앙정부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여러분 잘 처리했습니까?
서울시가 나서지 않았으면 메르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네. 또 요새 집값 오르는 거, 전세, 월세 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저는 임대료 요율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고 절대로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더라고요. 뉴욕시장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왜 서울시장한테는 그런 권한 안 주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월세를 제한하겠다는데 왜 그런 목이 메이네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에 어른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한하려고 해도 상위 근거가 없다고 우리 보고 못하게 합니다. 네, 안 되겠죠, 이런 게. 그래서 이 개헌, 특히 지방분권, 자치분권 개헌은 하루 빨리 해야 되고요. 이걸 늦추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국민을 배반하고 시민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 앞에 분들이 제일 열렬하시네. 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저는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참여도가 아직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100~200명만 모였습니까? 여기에 1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씨가 춥더라도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개헌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예산을 갖고 있어야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전해철 의원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왜 경기도가 다 갖고 있어요? 시군에 많이 나눠줘야죠. 왜 서울시가 다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김영배 구청장님, 서울시가 돈 콱 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들이요 그 뭐죠? 우리 무슨 지수? 재정분권 지수 100% 맞추려고요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돈, 제가 쓸 수 있는 돈 2,800억을 구청장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님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이 가까이에서 쓰시고 싶은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쓰시는 돈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가장 정말 그 맞춤형으로 가슴에 와닿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중앙정부가 8대2로 8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네.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것도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이번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날씨가 추워도 나오셔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는 10만 명, 다시 100만 명 모여서 지방분권 요구합시다, 여러분.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